남들처럼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통장은 늘 비어 있는 걸까요? 나이가 들수록 돈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 우리 모두의 꿈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가난이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의 지난날을 위로하고 남은 인생을 부자로 살게 해줄 귀중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노후 걱정 없이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여유롭게 여행 다니며 사는 삶,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현실은 참 냉혹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삶의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자들이 절대 하지 않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습관처럼 하는 7가지라는 주제로 우리네 인생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태도, 그리고 삶을 대하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접하고 나서 무릎을 탁 쳤던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스스로를 가난의 굴레에 가두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부자들의 시선으로 우리의 일상을 재해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시간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가난한 습관 중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TV와 가십거리에 내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퇴근 후 소파에 누워 리모컨을 돌리며 연예인들의 가십을 듣거나 의미 없는 드라마에 빠져 시간을 보내진 않으셨나요? 물론 휴식은 필요합니다. 부자들은 휴식을 취할 때도 자신을 성장시키는 데 시간을 씁니다. TV 속 남의 인생을 구경하느라 정작 내 인생의 주인공 자리를 비워두지 마십시오. 특히 스포츠 경기에 지나치게 열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수가 아니고 구단주가 아니라면 그저 관객일 뿐입니다. 남의 승리에 환호하기보다 오늘 내 하루의 승리를 위해 땀 흘리는 것이 훨씬 더 값진 일 아닐까요? 젊은 시절 늦잠을 자고 게으름을 피웠던 시간들이 모여 노년의 빈곤을 만든다는 말, 참으로 뼈아픈 지적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24시간을 금쪽같이 여기는 마음, 그것이 부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몸과 마음의 품격입니다. 놀랍게도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패스트푸드를 즐겨 먹고 건강검진을 소홀히 하며 심지어 잘 씻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언뜻 들으면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조금만 바꿔볼까요? 내 몸은 내가 가진 가장 비싼 자산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도 엔진 관리를 안 하면 고장이 나듯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값싼 인스턴트 음식으로 배를 채우는 것은 고급 승용차에 젖을 연료를 넣는 것과 같습니다. 부자들은 자기 관리에 철저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몸을 씻고 단장하는 것, 이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의식입니다. 건강검진을 미루다가 나중에 큰 병을 얻어 가산을 탕진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천하를 얻어도 소용없다는 옛말,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VIP처럼 대우해주세요. 그것이 부자의 품격입니다. 세 번째로 짚어볼 점은 돈을 쓰는 순서와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마트에서 세일 문구가 보이면 어떻게 하시나요? 필요 없던 물건도 싸다는 이유로 카트에 담지는 않으셨나요? 가난한 사람들은 가격표를 보고 물건을 사지만 부자들은 가치를 보고 물건을 삽니다. 할인하는 옷을 잔뜩 사서 옷장을 채우는 것보다 제값을 주더라도 오래 입을 수 있는 좋은 옷 한 벌을 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장 위험한 습관은 돈을 벌기도 전에 쓰는 것입니다. 신용카드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 미래의 소득을 미리 당겨 쓰는 행위, 이것은 내 미래를 저당 잡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분수에 맞지 않는 물건을 사고 할부금을 갚느라 허덕이는 삶,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저축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저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위기만 닥쳐도 삶이 뿌리째 흔들립니다. 반면 부자들은 항상 만약의 사태를 대비합니다.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종잣돈이 필수입니다. 작은 돈이라도 먼저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습관, 이것이 100세 시대를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네 번째는 남 탓과 의존하는 마음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대화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변명과 비난입니다. 내가 못 사는 건 부모 탓, 나라 탓, 경기 탓이라며 불평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를 이 구렁텅이에서 구해주길 바랍니다. 심지어 로또 같은 일확천금을 꿈꾸기도 하죠. 하지만 부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모든 결과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실패했다면 무엇이 부족했는지 분석하고 다시 도전합니다. 세상은 냉정해서 아무도 우리에게 빚진 것이 없습니다. 나를 구원할 사람은 오직 거울 속에 비친 나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아야지 남이 운전해주길 기다려선 안 됩니다. 책임감, 그것이 바로 자유로 가는 열쇠입니다. 다섯 번째는 주변 사람과 환경의 중요성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어울리며 서로의 신세를 한탄하는 데 시간을 씁니다. 그래, 우리 같은 서민이 뭘 하겠어라며 서로의 패배의식을 강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5명의 평균이 바로 당신이라는 말을 기억하십니까?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나보다 배울 점이 있는 사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 곁으로 가야 합니다. 과거의 인연에 얽매여 나를 끌어내리는 관계를 붙잡고 있다면 과감히 정리할 용기도 필요합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성장을 돕는 환경을 스스로 만듭니다.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고 실행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나도 그거 생각했었는데라는 말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일단 저지르고 보는 실행력, 그것이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입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는 순서가 뒤바뀐 인생 계획입니다. 조금 예민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보다 아이를 더 일찍 그리고 더 많이 낳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것을 우리네 삶에 비추어 보면 준비되지 않은 확장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새가 둥지를 튼튼하게 짓기도 전에 알부터 낳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바람이 몰아치면 둥지는 부서지고 알은 위태로워집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경제적 기반이 완전히 단단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충분한 환경을 만든 뒤에 가정을 꾸리거나 사업을 확장합니다. 하지만 가난의 굴레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저지르고 봅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남들도 다 낳고 사는 데라며 대책 없는 낙관으로 삶의 무게를 늘려갑니다. 결국 그 무게를 감당하느라 평생을 허덕이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인생에는 순서가 있고 기반을 닦는 인내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무작정 몸집을 불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내실을 다지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혜, 그것이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일곱 번째는 요행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혹시 일주일에 한 번 로또 당첨 번호를 맞추며 인생 역전을 꿈꾸고 계신가요? 물론 재미로, 소박한 희망으로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노력보다 신비한 힘이나 운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하느님이 도와주시겠지, 언젠가 대박이 터지겠지라며 현실의 문제를 외면합니다. 통계적으로도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보다 훨씬 더 종교적이거나 미신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고 합니다. 반면 부자들은 믿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것을 말이죠. 그들은 기도가 이루어지길 기다리는 대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도록 새벽부터 움직이고 땀을 흘립니다. 진정한 기적은 복권 당첨이 아니라 오늘 내가 흘린 땀방울이 모여 만들어내는 성취입니다. 누군가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환상, 그것을 버리는 순간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보이지 않는 운이 아니라 어제보다 나아진 오늘의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총 7가지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가난은 주머니에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생각이 가난한 상태라는 말이 더욱 가슴 깊이 와닿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부자의 생각으로, 부자의 태도로 살아가시길 응원합니다.